대화형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인간을 대체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지식의 부분인데 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 같은 보통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보를 입력한 상태 속에서만 움직였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의 차이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임기응변이 가능한 시대까지 왔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치면 하면서 자리를 잡고 하는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하는 정도까지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했고요. 23년 11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도로에 배송 로봇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네, 그래서 이미 테헤란 같은 데에서는 이미 지금 다니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시키면 이제는 직접 조그만 기계가 와서 그 앞에서 물건을 주면 가서 물건을 빼고 가고 지금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이 압도적인 전 세계 1위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재료들을 들어와서 조립하고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사실 제조업 분야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비스업 분야는 아주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 로봇 활용도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거의 2위랑 격차가 거의 1.5배 이상 벌어진 우리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로봇 기술을 조금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는 네. 구글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연구해서 나온 로봇 모바일 알로하. 맞습니다. 저 그거 되게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충격받았던 것은 이제 자기가 학습해서 요리도 하고 뭐 별걸 다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로봇이 학습한 것이 공유가 되고 네, 맞습니다. 공유가 되고 그 기계는 한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사서 학습시켜서 노하우를 다 오픈시켜서 구글에서의 그 의도는 60억 인구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서 네. 그래서 지구 두뇌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네. 스탠퍼드 대학 학생 2명하고 교수님 한 분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네, 한 분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 학생 둘과 교수님이 구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구글과 협력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에서 세 분이 한 거거든요. 세 분이 거의 4,200만 원 정도에도 밖에 안 되는 그 비용으로 개발했는데 이 개발 방식이 뭐냐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 그래서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조종을 해줍니다. 보여주면 걔가 앞에 따라하고 그걸 한 50차례 정도 반복을 하면 얘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영상을 공개했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옷에 있는 지퍼까지 채워서 옷을 거는데 되게 디테일하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이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부품을 사고 인터넷 주문해서 본인이 조립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죠. 저는 되게 소름 끼치고 네. 만약에 거기 10억 명의 사람들이 그 로봇을 사용하고 네. 그 오픈소스를 공유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학습하지 않아도 그 네. 소스 코드만 이렇게 받으면 네. 곧바로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엄청난 그런 사회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네. 이제 가상현실 세계, 이제 소위 이제 VR에서 요즘에는 뭐 AR, MR, 심지어 XR 맞습니다. 시대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네. 아까는 이제 사실 교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만의 그 영성, 그 거룩함, 목회적인 하이터치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XR 시대가 되면 네. 가상과 현실이 구별이 사라질 네. 거란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사실 가상 속에서의 목회자, 가상 속에서의 터치도 실질적인 터치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될 때 네.
저는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될까? 네.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과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네.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고민이 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뭐 초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지금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더 세상에 대한 얘기, 초월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 기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현실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야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뭐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내가 일상인지 초월인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렇게 거의 구분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월이라든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들이 지금보다 낯설진 않을 겁니다. 자꾸 현실 세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초월의 얘기를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초월이 익숙해지는 상황 속에서의 성경에 말하는 초월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교학자 중에 맨하탄 대학의 로버트 제라시라고 하는 교수님도 앞으로 종교는 어떤 시대가 올까,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종교적인 가치, 초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초월의 가치들을 그 시대에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물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종교 가치가 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그 시대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제대로 고민하고 적용해 가면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그 새로운 그러한 기술 변화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세를 두려워하고 그때 되면 기독교 다 소멸될 거야, 없어질 거야, 뭐 인공지능 대체될 거야라고 하면서 막 뭔가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주는 목회의 유익함과 이것이 주는 미래의 유익함과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것과 어떻게 소통해 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만약에 누구나 다 챗GPT를 다 쓰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려나 이런 걸 얘기하면 아예 시작도 못 하게 돼요. 이미 사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저 기독교적으로 우려될 수도 있어, 우려될 수도 있어, 저거 표절될 수도 있어, 목회자가 게으러질 수도 있어. 선교의 유익함이 얼마나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막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준 유익함을 저는 지금 말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베이컨 시대도 베이컨이 네.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사라질 거다라고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전히 종교는 사라지지 네. 않았고 기독교도 네.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네. 미래 사회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 네. 이 거룩함과 초월의 그런 영역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겠다. 그런 네.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외국의 유명한 과학 신학자 중에 마이클 베이커가 작년 10월에 9월, 10월에 방문해서 한국에서 많은 강연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인터뷰가 좀 실렸더라고요. 좀 재미있게 봤는데 정재승 교수님은 누구냐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이고 뇌과학자예요. 그런데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마이클 베이커가 질문을 하자 이분이 답변한 내용을 전 재미있게 봤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이지만 앞으로 인공지능과 뇌과학이 계속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질문이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모든 정보들이 기계가 대체되고 날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 종교적인 가치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이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종교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종교가 없는 분 입장에서도 뇌과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교수의 입장에서도 미래 시대의 모든 것을 기계가 대체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종교적 가치가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새로운 그러한 기술과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접할 때 좀 우려의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좀 그렇게 너무 우려하거나 네. 그걸 자꾸 배척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워보려고 하고 이미 그렇게 이 사회가 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따라가 보면서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목소리를 내고 제시하고 맞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고립돼서 우리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야의 흐름 속에 갈 텐데 거기에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아, 이런 부분은 이런 우려가 있다. 하려면 그들과 같이 가보면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고 그리고 아,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현대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어울려가는 그래야 사실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배우고 수용하고 따라가고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변치 않는 그런 네. 복음의 진리를 네. 계속 지켜나가는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인간은 말과 경주하지 않는다 였거든요. 말이 나와서 막 가니까 말보다 빨라지려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 올라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가면 아니야 이 인간이 더 대단해 그 기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막 아무리 부정하는 것보다 그 위에 올라타서 이 인공지능이 주는 유익함을 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서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실현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걸 적대시하고 그것과 경쟁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의미가 있고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말 시대가 계속 빨리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그런데 각 변해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변화의 물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면 시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부분은 이용하고 복음에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뭐가 우려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잘 활용하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건전한 미래 시대에 대한 기술 문화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새로운 시대를 가는데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슴 깊이 배우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새로운 주제로 네. 교수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기한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